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범죄자 처벌할 때 두목 놔두고 절개만 처벌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이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은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피고발돼 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3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요.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아간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을 거란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절반은 그분 것.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지, 정말로 각종 편의를 봐준 사람이 맞는 건지 오늘 법사위 국감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만배가 유동규의 한 5살 위인데 항상 형 동생 했다. 그런 관계에서 이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지칭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상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사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지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예, 그분 논란 오늘 법사위 국감장으로도 갔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이제 뭐 야당에서는 확실히 그분은 이재명 후보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공격을 좀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거론됐던 구분의 뭐 후보자라고 할까요? 그건 처음에 이제 유동규 씨가 있었고, 뭐 숨은 투자자가 있었고,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유동규 씨는 이미 이제 구속이 돼 있고, 숨은 투자자라면 뭐 투자한 거야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그분이라면 정말 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천화동인 1호 1,208억 원의 그 지분의 절반 그 주인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 이 대장동 그 사업 특혜 의혹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혐의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 이 후보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뇌물 배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은 후보 자체의 지위도 흔들릴 수도 있고 대선 국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도 저렇게 충돌하는 거고 야당은 당연히 이재명 지사일 거라 밀어붙이고 여당은 그렇지 않다 방어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검찰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수사를 하려는 모습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에서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장비다, 게시타포다라고 불리는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찰 수사라는 것은 신속하고도 정확해야 되는데 신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둘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 해경봉 김씨 트위터 사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이런 일이 이재명 경기지사 주변에서만 벌어진다는 거죠. 조금 크게 보면요. 야당에서는 그분을 특정한다기보다 결국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인허가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칼날은 그것밖에 향할 수 없다. 근데 남은 건 특검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이재명 지사와 등치시키려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 김영민 의원도 뭐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그들만의 시간이에요. 거기서 막 싸웁니다. 서로 간에 돈 갖고서.
그런데 그때 뭐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실명으로 하면서 이재명 지사만 그렇게 그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정수 지금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그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맥락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라고 얘기하는 야당의 얘기는 지금 그 중앙지검장에 의한다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부분인 것이고.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에 관련된 수사를 빨리 하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 뭐 기사가 하나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예. 거기서 나온 얘기는 그분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나올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그분이라는 얘기가 또 그들의 어떤 얘기 중에 또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민혁 이제 그 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자술서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700억을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정영학 회계사죠. 예. 회계사는 녹취록에 700억 우리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700억이 사실상 유동규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1호가 전체적으로 12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거는 어디 있나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몫이라는 것이 여기서 상실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 700억이 누구 거냐, 1호가 누구 거냐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잖아요. 지금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로 확정된 이제 이재명 지사인데 이거를 등치시킬 정도가 되려면 그에 준하는 이 상당한 어떤 증거를 갖고서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분이 그럴듯하니까 정황상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황은 뭐 그럴 수 있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얘기하면 그것이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뭔가를 이제 평가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김 교수님이 조금 전 속보를 휴대전화로 한번 확인하셨군요. 예, 저희 예. 제작진에 두고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정수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지금 언급되는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발언을 했다.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국감에 출석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새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그분이 누군지 사실 이것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규 씨가 지금 김만배 씨보다 5살 아래거든요. 검사장님, 5살 아래 후배한테 그분이라고 지칭하십니까? 그런 적 없으시죠? 이 사건은 그래서 결국은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피고발돼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죠.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환 계획이나 그런 거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세요? 특정 인물에 대한 뭐 조사 여부를 제가 언급하는 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야당 주장처럼 그분이 이재명 후보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오늘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이재명 후보가 수사 범주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 겁니까? 아니면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뇌물수수하고 배임. 네. 근데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장동 개발에 따른 이익을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는 게 배임이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몰아주는 규정을 만들 때 밑에 실무진인 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이 반대하는 것까지 무릅쓰고 어거지로 유동규 씨가 밀어붙여가지고 이 대장동 개발 이익 조항을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익 조항이 지방공사법에 의하면 100억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 지방공사를 설립한 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이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남시장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당시 유동규 씨가 만든 이 조항들, 이 규정들을 이재명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했어요. 예. 그러면 유동규 씨의 배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했을 텐데 그러면 이재명 시장의 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수사를 안 하는 게 맞을까요? 듣는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예. 근데 특히 유동규 씨가 그렇게 어거지로 밀어붙여서까지 이 이익분배 조항을 억지로 만들었는데 예.
그러면 이거를 이재명 시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듣는 시청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수사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면죄부를 주려는 거야? 수사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뇌물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배임과 관련해서 본인이 설계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재명 지사를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이제 그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정수 지검장이 혹시라도 립 서비스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그게 정말 문제죠. 실제적인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수사를 하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런 수사를 하면은 오히려 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그분 표현은 그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역시 좀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잘못된 추측에 대해서 바로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그분은 여러분 얘기하는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뭐 아무 별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길지만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는데 지금 그 정영학 그 회계사가 그 검찰에 건넨 그 녹취록을 지금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영학 회계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검찰에만 준 게 아닙니다. 언론에도 주고 야당에도 가고 여당에도 갔습니다. 검찰에 준 자료가 전부가 아니고 검찰에도 일부만 줬을 수 있고 야당에도 언론에도 여당에도 일부씩만 줬을 수 있고 그 모든 자료를 지금 검찰이 다 보고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특정하는 장담하는 것도 검찰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소정수 국장님. 네. 수사범죄에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오늘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고발돼 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피고발돼 있고 수사 범죄에 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조사 계획이나 소환 계획이 있느냐 좀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정수 지검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기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라는 것은 어떤 혐의를 둔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가능성 이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피고발돼 있는 상태에서 큰 범주 안에 수사 범죄에 들어가 있다는 정도로 저 답변 자체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관련성 이런 부분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그 연관성 속에서 이재명 지사를 결국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추후에 검찰이 추가적이나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국감에서 저렇게 공방이 있었고요. 오늘 국민의힘은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모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당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재명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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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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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 18일과 20일 국민 국감으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치를 것입니다. 국민들의 질문을 우리 국민의힘이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변해 드릴 것입니다.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 양심이 있는 공무원 그리고 기관 관계자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장에 간 국민의힘 지도부인데요. 김경진 의원님. 의정활동 하실 때 국정감사 여러 번 치러 보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은 자료, 얼마나 증인을 요청했는지는 저도 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많다 적자 이걸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경기도 제출하지 않고 합의를 안 했다. 이 부분 때문에 맹탕될 거란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경기도 또 성남시청에서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지사 얘기대로 한다면 단군 이래 본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최대의 치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안인데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럼 말 자체가 지금 논리모순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자료를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했는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5천억을 환수했는데 사상 유례 없는 이익을 성남시에게 귀속시켰는데 그 자료를 왜 제출을 안 해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검찰에서 지금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이 자료 제출 안 하죠? 검찰에서는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하죠?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읽어야 될까요? 일단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국민의힘이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시아버지 며느리 비유를 써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낸 거는 예를 들면 뭐 도지사의 휴가 일정을 내라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방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국회는 그런 지방 사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 분가한 그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자료 내놓기 싫다는 말을 그렇게 비유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시아버지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말의 향연으로 메꾸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사실 어제 저 비유를 이재명 후보가 쓴 거는요, 소 국장님. 지방사무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성남시에 가서 사실 걸 왜 경기도 가서 내놓으라고 하냐. 자료 제출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어제 이재명 후보의 얘기였거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에서 요구해야 될 그럴 자료들을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지금 증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전혀 합의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권순일 전 대법관, 뭐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전부 이제 증인으로 세우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그에 맞서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뭐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세우자 하면서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결국 이제 국정감사라는 부분은 저기에서 어떤 엄청난 것이 밝혀지기를 사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서로의 어떤 정치 공방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거나 이런 것은 뭐 무리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2차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경기도나 성남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제출을 하면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돼야 나름대로 좀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고, 그래야 또 이재명 지사의 어떤 해명이라든지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진행이 되지,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자료 제출 전혀 안 되고 증인도 전혀 여야가 합의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 계속돼 버리면 자칫하면 18일, 20일 국정감사 자체가 그냥 파행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좀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좀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관혁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대장동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여러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앞서 얘기했던 이 얘기 말고도 노벨이 9.11 테러 설계했다는 황당한 소리다, 혹은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어떻게 이 비유법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이 모든 것을 다 그 원래의 어떤 의도까지도 나쁘게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냐는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9.11 테러로 쓰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노벨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을 설계하고 이것을 이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공익 환수라든가 이런 어떤 선의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이 나온 부분을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일부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뭐 경기도 도청을 가가지고
경기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남시를 가야 되는 건데 경기도 갔다는 거는 거기서 아무것도 안 준다는 대장동 의혹은 경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어제 근데 항의 방문 성남시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요. 그런데 이제 예. 경기도 갔다는 거는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보소를 차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상 국감 때는 국감 스타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특히나 야당에서 국감 스타 만들어지면서 아 이렇게 좀 많이 지적을 조사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칭찬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국감 스타가 오히려 안 만들어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책무를 떠넘기고 저는 이 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세로 일관되고 있다. 오히려 그럴 시간에 뭔가 실질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증거를 갖다가 진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압박을 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도 국민들의 불신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시 항의 방문 혹은 저런 제보센터도 다 정치 쇼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김경진 의원님. 아니 저게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얘기예요. 자, 경기도청에 그러면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무슨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진다? 그러면 경기도 의원이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당신의 휴가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럼 경기도 의원에게는 제출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한 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라면 대통령 그게 지금 유동규가 자기 측근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전 직원 시험 쳐서 들어가지만 유동규 씨는 이게 원래 민간인 이 부동산 재개발 리모델링 업자였던 사람을 본인이 정무직으로 자기가 임명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 대장동 유동규 씨가 그 어거지로 만든 이 이익분배 규정을 본인이 지금 결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개발 내갈 설계? 아니 자기가 설계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아는 한 틀림없이 이게 지방공사법에 따라서 본인이 결제 승인했어요 보면 그러면 자기가 설계했다고 자기가 한 말은 어디 갑니까? 다 이게 앞뒷말이 다른 얘기를 자기 편할 대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래놓고 대통령을 하겠다고요? 한번 냉정하게 국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국민들에게 여러 판단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단언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순화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